여러분 배꼽같이 생겼어요 우리.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만경강 유역의 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수라갯벌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이 봄 기온이 완연한데요, 오늘 수라갯벌에 들다라는 행사에 함께 참여해서 이 수라갯벌 전체를 한번 쭉 둘러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할 환경 새뜸, 환경 새 소식은 수라갯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라갯벌의 그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남북으로 6km, 남북으로 6km, 동서로 2.5km에서 3km 정도. 동서로 2.5km요? 3km 정도. 전 세계에 4,500마리 정도 있는 저어새도 여기 서식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요. 요 근처 유부도에서 서식한다고요? 여기 수라갯벌하고 가까운 유부도 인근에서 번식을 2군데서 해요. 그리고 나서 번식이 끝나면 먹이 활동을 하러 이쪽으로 많이 내려와요. 자, 요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넷, 6마리. 보이세요? 조용히 됐죠? 자, 갑자기 가면 놀래요. 우리 왔다는 걸 알는데 조새가 장다리 물대새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이 다 이게 수라갯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닷물의 영향을 받아서 새들이 생태를 하고 있고요. 저 앞쪽에 큰 건물도 보이는 곳이 미군기지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좌측에 빨간색 지붕 있는 곳, 거기에 위쪽에 레이더 돔 있는 곳,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으로 와서 저 섬 위에 레이더 있는 곳까지 해서 저 미군기지입니다. 저 미군기지에서 1.35km 떨어진 곳에 활주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서 계신 곳이 새만금의 공항이 만들어진 입구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가 미군 입장에서 활주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활주로 하나 더 놓이면은 2개를 쓸 수 있어요. 교차 사용하겠다라고 명시를 했고, 우리나라 소파 규정 10조에 의해서 언제든지 자기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거든요. 지금 장다리 물대새도 만났지만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당시에 법정 보호종은 총 48종 이 정도 있었고, 천연 기념물 23종이 있었어요. 엄청난 자연 유산인 거죠. 전쟁 기지를 만들어서 사람을 삶의 터전을 또 빼앗게 되는 거고, 저희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가지고 환경부 환경 영향 평가 담당 과장이라 만들면 6화되었다, 전부 6조화 됐다라고 하는데, 눈에 보신 것처럼 6조화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바닷물을 계속 횟수 시켜야 되는 게 환경부 입장인데도 그걸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나중에 공항을 만들게 되면은 물이 들고 나고 하는 것들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저쪽을 끝에를 막겠죠. 그럼... 저 끝에 방수제가 하다가 이만큼 남겨놓은 지역을 막아버리고 물을 빼고, 그 다음에 여기 해발 7.2m를 만들어서 저쪽 군산공항하고 활주로 높이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준설토를 또 어디서 다 가져올 거냐. 그 군산공항도 지금 적자라면서요. 1년에 한 30억 정도? 매년 적자죠. 왜냐면 이용객이 없을 뿐더러, 만약 공항이 생긴다 해도 C급 활주로니까 활주로 길이가 짧아요. C급이 뭐냐면 737이라고 해서 군산에 서울 가는 거, 그러니까 작은 비행기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국제공항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멀리도 못 가는, 이 근곳만 왔다 갔다 하는, 여기에 이용객이 없으면은 안 쓰죠. 그리고 전투기만 날아다니겠죠. 그 무한은 고추 말리고 있고, 양양도 고추 말리고 있고 막 하는데, 고사리 말리고 그런 것처럼 여기는 미군이 쓰겠지. 그런 거 말리지도 못하고. 여기가 만경강, 이렇게 이게 동진강. 여기 다리 위에서 설명을 들으셨고, 또 여기서 설명 한번 들은 거예요. 여기도 이제 미군기지고. 신공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기존의 공항이 있잖아요. 군산공항이요? 기존의 군산공항이 슈퍼 하나도 건설을 못해요. 슈퍼? 동네 슈퍼 하나도 건설을 못하고 있다고요.
그 비행기가 내리면은 비행기도 몇 대 서 있어야 되잖아요. 몇 대 정도 서 있을 수 있는 공항을 만드는 계류장도 거죠? 지금 4대밖에 안 돼요. 그 4대밖에 안 되는 공항을 국제공항이라고 하는 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대가 얼마나 작은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예예. 지금 무안공항도 적자잖아요. 예예. 무안국제공항의 지금 계류장이 지금 40대예요. 아 적자 노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10개 공항을 더 만들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렇죠. 예예.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다 적자 노선 다 그렇죠. 만회해야 되거든요. 예. 세금만 늘어나는 그런 일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서울 가는데 2시간 반이면 가요. 예. 이 비행장 이용하려면요 기다려야지, 그 전에 가야지, 또 공항에 가가지고 나오는 것까지 합치면요 여기서 여의 땡에서 가면 나중에 같이 도착해요. 아 이게 지금 군산 비행장 담벼락이라고요? 네. 농업카드를 어떻게 공유는 이거는 고라니 똥이네요. 고라니? 네. 아 감지했어요 지금. 2마리 이제 저쪽에 오른쪽, 한쪽. 어제랑 그제랑 비가 왔어요. 여기는 매립을 하지 않은 장소라 비가 오면은 바로 지하수가 있잖아요. 지하수가 받쳐주기 때문에 물이 차요. 그런데 새만금에서는 여기를 그대로 간척농지를 하지 않고 매립농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금방 3일 안에 다 빠져버려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간척농지는 수도작을 지을 수 있지만 새만금에 있는 매립농지는 수도작을 질 수가 없는 게 질 수야 있겠죠. 옆에서 물 계속 대면 되는데. 그런데 그 담수용물 견뎌내지 못하겠죠. 면적이 엄청 넓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작을 포기하는 대신에 국민들한테 수도작을 포기한다는 말은 안 하고 그린농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라스 종류를 키워요. 그라스가 녹색이니까 그린농법이다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빨간 거는 이제 해옥나물. 해홍나물. 네, 이런 거는 이제 갯개미치. 아 네. 갯개미치고. 해옥나물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염생식물이 있으니까 이게 뭐라 그래? 이걸 염습지라고 해요. 육상 생태계. 그리고 모래톱에는 염생식물들이 자라고 그 앞에 염생식물이 해옥나물이나 칠면초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갯벌로 이어져요. 근데 이곳은 그걸 모두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라갯벌은 연안습지다. 연안습지라는 거예요. 육화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육화는 우리가 자연을 버릴 때 쓰는 겁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할 때 당시에 저 야미도나 이런 쪽에서 고려청자가 한 8,000점 이상 다 나왔는데 난파선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원래 그런 거 나오고 그러면은 공사 중단하고 문화재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어떻습니까? 여기서 문화재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예. 저희가 문화재 전수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예. 그 일대 50m만 하겠다고 하는 그것도 언제 하겠다 계획이 없어요. 그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 뭐 지금까지 한 4조. 1조 원, 4조 원 넘게 주는데 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4조 했는데 실패를 봤죠. 그러니까 용존 산소량이 그 제로입니까? 저희들이 예. 2016년부터 계속 측정해 보면 4m 이하, 어쨌든 2m 이하, 예. 거의 용존산소가 1 밑에예요. 아, 그러면 빈산소가 아니라 뭐 제로 상태라는 거의 무산소층이죠. 외국에서는 그래서 데드존이라고 다 영명으로 지정해놨어요. 그 데드존은 어디서 생기냐? 육지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해상에서 안 생겨요. 물의 밀도가 같기 때문에 표층의 산소가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순환이 되는데 연안습지에 대해서는 함부로 막으면 안 된다. 왜? 염분을 100% 제거하지 못하면 염분 때문에 생기는 성층을 막을 수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걸 깨기 위한 방법은 성층은 못 깨요. 그런데 성층 밑에 있는 산소는 계속 공급해 줘야 되죠. 왜냐면 전체 폐사를 하면 안 되니까. 그 산소를 공급해 주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해수유통이에요. 해수유통. 물을 계속 열어서 해수를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작동 시기를 예를 들어서 5일 이상 10일 정도 닫아놨다. 그러면 그 일대는 어떻게 돼요? 3일은 버틸 수 있겠죠. 기존에 남아있는 산소로. 그러다가 다 완패, 전체가 다 폐사를 하게 됩니다. 큰 사이즈예요. 이거는 큰 사이즈. 이게 지금 시중에서 이 정도 사이즈면 25,000원. 이 정도는 중급에서 조금 큰 건데 이 정도는 한 2만원 정도. 백합인 줄 알았더니 백합이에요. 백합이 이렇게 커져요. 아니, 백합을 백합하고 생합이라고. 생합이라고 하요. 아. 예, 예. 노랑조개. 일본에
이걸 까서 다 수출했던 곳인데요. 근데 이 서해비단고등은요, 옛날에 갯벌이 많을 때 여기에 바닥에 그냥 다 깔렸던 거예요. 이런 생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염도가 지금보다 좀 높아지고 바닷물이 좀 들고, 아니면 이 상태만 계속 조금 유지시켜주면 얘네들이 버티고 살 수 있죠. 옥녀봉이라고 예. 민물가마오지 서식지인데요. 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이제 예. 여기 와서 새만금 인근이 다 먹이터잖아요. 예. 이 주변에 또 국방부 땅이기도 하니까 사람이 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가 천의 서식지죠. 여기 몇 마리 정도나 서식하나요? 그 작년 같은 여름철에 보면 그래도 3만 마리 이상.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찍은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투기, 미군 전투기와 민물 가마우지가 부딪히는 이 스트라이크 장면을 찍었는데, 그래서 이 민물가마오지가 이제 이동하는 시간대에 다른 항공기들이 있으면 이착륙 때 부딪히는 거죠. 상당히 위험한 공항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민간공항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민물 가마우지도 많을 뿐만이 아니고 여기 또 철새들의 또 이 도래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엄청 많죠. 민물가마우지뿐만 아니라 도요새들도 많이 오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큰 기러기라든지 쇠기러기들이 거의 기천 단위로 와요. 또한 새만금 인근 농경지에서는 거의 뭐 2만 개체까지도 관찰되거든요. 더군다나 수상태양강이라고 하는 계획지 앞에 보면은 겨울철에 건머리 인죽지 같은 경우는 거의 6만 개체에서 7만 개체도 보이는데, 이런 새들의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서식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공항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비행기라도 한 대라도 떨어지면 그 책임을 그럼 국방부가 질 겁니까? 오늘 보면서 생명이 이렇게 꿈틀거리는 모습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보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과연 정말 이렇게 아름답기도 하고, 무생명들이 이렇게 펄펄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들이 너무 오만하구나. 이런 생명의 숨결을 완전히 무시하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 태도가 정말 오만한 그런 발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 공항이 유럽에는 너무 많아서 2시간 반 이내 기차로 가는 거리는 다 폐쇄하고 있다는데, 그렇죠. 플라이트 쉐임 그래가지고 부끄러운 교통순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너무 감수성이 미개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락의 뿔!